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남해시대 TV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5월에 변경 시행 중인 농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번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의 변경사항은 농지위원회와 농지대장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44조 농지위원회라는 제도입니다. 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 구, 업, 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설된 제45조는 농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격은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 농업 관련 기관 종사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과 같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사실 이 부분이 농지위원회가 설립된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의 처리 기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농업 경영이나 주말 체험용 농 목적은 7일,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농지증은 14일로 길어졌습니다. 농지위원회의 두 번째 기능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 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확인, 세 번째는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농지 매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8조 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과 같의 자를 말한다. 즉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맨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두 번째는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구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세 번째는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그리고 농업법인, 외국인 등등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말한 연접이라는 용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으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즉 남해군과 하동군은 연접이지만 남해군과 고성군은 연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천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부분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는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즉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규정된 30km 거리 규정은 농지법에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라도 농지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접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의 또 다른 사례인데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구나 구는 하나의 자치구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의 농지를 매수하고자 한다면 연접이 맞는데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지를 부산광역시 남구에 사는 사람이 매수하고자 하면 연접이 아니므로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정은 지금까지 있었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자를 위주로 농지를 관리해 왔는데요. 이제는 각각의 농지가 주체가 되는 일종의 농지 주민등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 지분,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9조 3항에는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이 바로 변경 신고에 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49조입니다. 농지 이용 정보 등 변경 신청,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 구, 업 면의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입니다. 1. 어떤 경우일까요? 1.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체결, 변경, 해제입니다. 2. 토지의 계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부분은 뒤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인지. 앞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이런 경우입니다.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축사, 건축 사육사, 간이 퇴비장, 농막, 간이 좋은 저장고 및 간이 액비 저장조 이런 유형들의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 현재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처럼 그런 문서로 교부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과태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농지증이나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농지대장에 따른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최근 개정된 농지법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몇 가지를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남 남해군에 농지 매수 가능한가요? 농지법에는 거리 제한이 없으므로 매수 가능합니다. 단 농업경영계획서를 잘 작성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 경우는 연접지역이 아니므로 농지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며 농지증의 처리기간은 14일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지 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증을 제출해서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에 농지 전용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지자체에 따라서 시간이 1년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최소 1년은 농사를 지으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매도인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매수인 명의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 잔금과 동시에 농지 전용 허가증을 제출하고 등기를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도인이 토지 사용 승낙서 발급을 꺼리는 경우에 매매계약서 작성 후에 매도인 명의로 농지 전용 허가를 진행하고 전용 허가서 명의를 매수인이 선계하여 제출하면 등기 이전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비용 문제를 잘 살펴서 인허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농지대장의 변경 신고는 농지주인이 하나요? 아니면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하나요? 농지법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없는 농지라면 당연히 소유자가 해야 될 것이고, 임대차가 있는 농지라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농지대장의 변경 신고는 임차인이 한다라는 조항을 기재해두면 신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농지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토지 관련 법령에 대한 이런 영상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관련 정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